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니스 있어, 그죠? 부동산 투자회사. 자, 아까 염리 지금 그 출제 빈도를 봤더니 안 나온 해가 없었죠.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이제 개정된 법안이 있는데,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제 조금 출제될 가능성이 좀 적어요. 개정된 법안 요번은. 그래서 나온다면은 밑에 398페이지 가시면은 일단은 저번에 했으니까 들어갈 건데, 따라보세요. 설립 자본금, 최저 자본금, 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런 거죠. 지금까지 이제 아까 염리 주택연금이 60세예요, 55세로 바뀌었어요. 그건 정확해요. 그죠? 정확하고 만약에 그 해에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이 바뀌면은 그 해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유력하다 보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가시면 따라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 세 가지 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 회사의 종류를 또 물어봐 작년에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자산관리사 등록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시험 문제 예측한다는 자체는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3월 달에 했었는데 연장이 됐어요. 아직 시험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정평가의 학교론을 강의하거든요. 거기에 리치가 나오거든요. 그 리치가 나오면 그 문제랑 똑같이 아니면 비슷하게 돼요. 그 문제가 나오면 제가 나중에 그걸 문제를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넓혀보겠는데 398페이지로 가죠.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 위해서 정리를 좀 가볼게요.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고요. 학문적인 성격은 투자 신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부동산 신탁이에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에요. 투자 신탁. 그러니까 회사 법이라는 게 있고요. 아까 상법 기억나시죠? 이 법이 아니면 또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리츠라고 합니다. 이 리츠라는 회사가 상장을 해요. 주식을. 그래서 주식을 공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모를 해서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럼 다수의 소액 투자자한테 돈을 이제 끌어오는 거죠. 갑을병한테. 그럼 돈을 이렇게 끌어오게 되면은 자,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부동산에 투자해야 됩니까? 부동산. 부동산 소유 지분을 가져야 돼요.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소유 지분. 그래서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익이 안 나와야 돼요.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보다는 보통 업무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한다. 오피스텔 같은데.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 임대 수익이 나오죠. 배당해 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얘는 의무 배당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를 또 우리가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ABS, MBS 기억나십니까? 그럼 ABS하고 MBS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입니까? ABS. ABS 안에 MBS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따라서 부동산 증권. 부동산을 가지고 저당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증권이니까 거기에 또 저당 수익이 나오게 되면 또 배당을 해주겠고요. 또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게 얘는 따라서 간접 투자.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직접 투자죠. 그래서 직접 걔네들한테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럼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그럼 현금화가 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접 투자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부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고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 투자.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리츠라는 단어가 있죠. 자, 리츠는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사채를 발행했어요, 주식을 발행했어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부동산 증권 권리등기 투자 운영에서 주주한테 배당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설립 운영하고 그걸 제외하면 상법의 적용을 받죠. 자, 그래서 이 주식은요, 자, 채권을 증권화 시켰나요? 지분을 증권화 시켰나요? 지분을 증권화 시켰죠.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나봐요. 그래서 MBS, 주택자산 채권, 채권을 증권화 시킨 거잖아요. 얘기해봐요. 채권은 차용증이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타인 자본을 돈을 빌린 겁니까? 이자를 내는 거고. 그러니까 MBS는 이자 수익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이거는 채권을 증권화 시켰어요? 지분을 증권화 시켰어요? 그러면 그냥요, 배당을 줘야 돼요. 배당을 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시세 차익을 향유할 수도 있죠. 근데 주식이에요.
중요한 건 현금화폐 칠하세요. 그냥입니까? 원금이 손실이 발생합니까? 이게 나와요. 그 투자 잘못하면 요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주식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주가가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이에요? 간접 투자예요? 주식에 투자한 거죠? 그래서 리츠라는 회사가 나오면서 현금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가시면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데, 자, 들어갈게요. 이제 조금씩 넓힙니다. 우리 볼 때는. 자기관리라는 거는 그냥요, 자기가 관리를 해요. 그럼 실체 회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체 여부를 이제 갑니다. 예전에 필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필기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법조항을 볼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 그래서 실체 여부입니다. 실체 여부이기 때문에 실체 회사가 없다, 실체 회사가 있다. 있어요. 실체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근 임직원이 있어야 되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국장의 영업인가를 받습니다. 영업인가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위탁관리라는 거는 처음 하시더라도 지가 해요, 남한테 위탁을 해요.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위탁관리는 남한테 위탁을 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실체예요? 실체 회사가 없어요. 그럼 실체 회사예요? 명목형이에요. 명목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상근 임직원 둘 수 없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니체는 뭐냐면 여러분들 IMF 때 왜 극동건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극동건설 안다는 건 나이가 좀 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극동건설이 굉장히 대규모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 굉장히 타격을 받잖아요. 그 법정 관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현금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런 회사를 사들이게 하는 거죠. 그럼 바로바로 현금화가 되니까 그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이 부도난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살려서 이걸 갖다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또 영원하게 이제 또 우리가 기업 구종을 해서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냥요 특혜가 있어요. 혜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세 가지 회사인데 얘가 아직은 좀 많이 좀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위탁을 해서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자기관리 리치에 또 그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따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그 박스에 조그만 박스 하나 보고 계셔요?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발기설립을 하고 설립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이 자본금들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타겟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순서로 가셔야 돼요. 다음에 533 전화번호를 암기하세요. 533 전화번호 같습니다. 자, 얘는 5억, 3억, 3호로 가야 돼요. 다음에 533 533.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관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정, 자기기구, 자기기구.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최저자본금이라는 게 있나요? 최저자본 준비기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위탁관리와 기조건 이제 등록 요건을 갖추거든요. 그래서 6개월 내에 이제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있는데 이따 보여드리고, 그럼 설립이에요? 이건 최저자본금이에요. 최저자본금. 금액이 더 틀리죠? 최저자본금. 최저자본금은 이따 또 설명이 나올 거예요. 다음에 755. 그래서 70억, 50억, 50억이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다음에 755. 그럼 533은 무슨 자본이고 설립자본금. 755는 최저자본금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어떤 관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기, 위탁, 기업구조정이 나와야 되죠. 아시겠죠? 그죠? 자, 쉬는 시간에 한번 봤는데, 자, 5하고 7을 곱하면 35죠. 5, 7이 35, 35인데, 안 먹혀, 진짜. 그러면, 가볼게요. 오른쪽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있어요? 그냥 해요? 실체예요. 본점에 지점이 있죠? 그래서 상근 임직원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부도나지 않는 회사 연속적이고요. 자기관리회사는 전문 인력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포함한 임직원 상근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 직접 수행하는데, 이따 법조항을 보겠지만 밑에 자산운영 전문 인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해당 분야 몇 년 이상, 5년 이런 것도 보시고요. 주법 감시인 제도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관리나 자산관리에서는 내부통제 기준인 준수 여부를 점검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준법 감시인을 또 상근합니다. 자, 밑에 보세요. 상근. 자, 상근이 나오면 이건 위탁이나 기업구정입니까? 이건 자기관리입니까? 자기관리죠. 자산관리회사도 그 요건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상근을 둬야 되는데 이거를 위탁관리에다가 한다면 안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맨 밑에 가시면 위탁관리 있나요?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서류상이죠. 자신의 투자 운영 업무를 외부의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합니다. 그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직원을 고용한 상근 인물을 둘 수 없다. 넘길게요. 자, 기업 구조조정은 아까 부도난 회사 사들이는 거죠. IMF의 대기업의 부실화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상화하기 위해서 실체입니까? 얘도 명목입니까? 명목이고. 자, 그 다음에 기업 구조정은 이제 자기 관리보다 운영 규정이 까다로워요? 까다롭지가 않아요. 까다롭지가 그때 굉장히 완화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자, 이번에 모의고사 나왔더만 면목회사이며 법인세 면제 특혜가 있죠. 그래서 면제 특혜가 있어요, 얘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자기 관리는 없는데 위탁관리와 교육구조는 이제 법인세 면제가 되고요. 공모는 공개 모집 우리가 하고 상장을 해야 되고 밑에 자산관리회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별표. 자, 자산관리는 아까 누구와 누구에 대한 위탁을 받았나요? 위탁과 기업구조의 위탁을 받았죠. 그래서 자산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돼야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렇게 갈게요. 잘 보세요. 자, 얘네들은 지네들이에요.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해요. 그러면 얘가 자기관리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70억. 그럼 얘도 70억이에요. 지금 자산관리회사 보고 계셔요? 그래서 아까 자기관리도 70억이었죠. 그럼 얘도 요건이 똑같아요. 자기관리회사랑 같이 자본금이 70억이 됩니다. 보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죠? 그럼 자기관리처럼 몇 인 이상이 있어야 돼요. 5인 이상. 이렇게 자기관리 요건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 오른쪽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있나요? 자, 이건 따라서 자문 및 평가. 얘는 관리해주는 게 아니죠. 자문 및 평가해주는 회사는 부동산 투자관리 자문회사지 얘가 뭐 관리계획이랑 처분하는 건 아니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서부터 조심스럽게 다뤄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볼게요. 절 보세요. 이게 발기설립인데 설립 때는 현물 출자를 할 수 없어요. 현물 출자가 안 됩니다. 자, 현물이라는 거는 따라서 현물, 물건, 물건을 가져오면 안 돼요. 물론 뭐 집에 있는 에어컨 갖고 가면 안 되고 부동산 같은 걸 갖고 처음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설립 시는 된다, 현물 출자가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아까 영업인가와 등록 기억나시죠? 갖고 최저자본금 준비 끝나면 현물 출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물 출자 보고 계셔요? 갑니다. 그러면 3번에 1번 파란 색깔. 자, 그 위에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식 공모 이외에 영업인가 등록을 하고 밑에 쳐보세요.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에는 현물 출자를 허용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다시 할게. 설립 때는 아까 안 됐지. 근데 이걸 갖추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물 출자 자산에는 에어컨이어야 돼, 부동산이어야 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신탁 수익권이라는 게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이고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 토지로 보상받는 게 있죠. 따라서 대토 보상권, 토지로 받는 거 이런 것들도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익 배당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배당, 현물 배당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주식 배당까지는 아직 안 된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볼게요. 밑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이라는 게 있나? 네, 현금 배치를 하세요. 정의 갑니다. 그래서 밑에 1번에 가나 다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자기관리는 자산운영 전문인력을 그냥 돼요. 포함을 해야 돼요. 임직원이 상근돼야 되죠. 투자산 투자운영 직접 수행하고 위탁관리는 자산투자운영을 그냥입니까?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까? 기업구조정도 마찬가지죠. 이것만 잡으시고요. 제가 찍는 것만 하세요.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제3조에 법인격이라는 단어가 있네. 그럼 얘는 따라서 주식회사. 2번 상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투자회사법에 상법의 적용을 받고 주식회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써요. 그럼 제5조 갈게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있죠. 따라서 발기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번 아까 설립할 때 현물 출자에 한 설립할 수가 있어요? 설립할 수가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했나요? 여기 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립할 때는 아까 533 기억하시죠? 현금으로 가져오는 거죠. 지금 잘 체크하고 계시나요? 밑에 설립자본금 있나요? 자기관리는 얼마예요?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3억.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보고는 밑줄 쳐보세요. 설립보고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설립 등기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겠죠. 똑같아요. 10일 이내에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이내에 이제 그 설립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하고 4번에 가시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는 설립 등기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국장한테 인가를 또 신청해야 된다. 그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 아까 영업인가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기관리자가 영업인가고 등록은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등록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 자, 그럼 아까 영업인가는 아까 제가 자기관리는 영업인가라고 했었나요? 대답해 주세요. 근데 밑에 등록 있어요, 등록?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그냥이야, 등록이야. 등록. 인가 안 받고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밑에 10조에 최저자본금 있나요? 아까 7호 기억하십니까? 자기관리는 얼마? 70억. 위탁관리와 기조금 얼마? 50억. 근데 밑줄 쳐보세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에요. 그 시험 문제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아니라 얘가 뜰 수도 있어요. 자, 같이 가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것부터 몇 개월 이내? 그럼 요게 나오면 이건 무슨 자본금이야? 최저자본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 오른쪽 제가 하라는 것만 제11조 2 있어요. 자, 형광펜. 위탁관리는 지점 설치 금지죠. 그럼 아까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14조의 8 주식의 공모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체크하세요. 주식의 공모는, 자,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전까지 발행한 주식을 일반 청약을 제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찾았나요? 다시 할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전에는 일반한테 청약 제공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공모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2번 별표.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할 날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형광펜. 만약에 예전에 1년 6개월인데 연장됐거든요. 그럼 1년 6개월이라고 그래야 돼요? 2년 이내라고 하셔야 돼요. 2년 이내. 찾았나요? 그래서 제가 욕은 안 해요. 근데 수업 시간 욕을 하는데 제가 처음 욕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년. 네가 공모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2년. 네가 공모했지. 그러면 주식 공모는 몇 년? 2년으로 한결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보고 있나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밑에 1번에 가시면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아시죠? 그럼 얘네들이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주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50으로 바뀌었습니다. 안타까워요. 50으로 고치세요. 50으로. 그래서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30이다, 50이다? 50이에요. 제가 믿고 바꾸세요. 책 같나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특강 때 이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왔는데 32, 50 바뀌었어요. 조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2항은 아직 보지 마세요. 2항은 바뀐 개정 내용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요약집에 나올 거예요. 30을 50으로 고쳤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제 15조 있어요. 15조? 15조에 별표 3개. 주식의 분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주식의 분산은 여러분들 너무나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주는 거예요. 1인당. 그래서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줍니다. 이게 50%예요. 따라서 50%.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 최저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부동산 투자에서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얼마? 50을 초과하지 않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얘는 50%를 초과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봐봐. 이 기업구조정은 그냥요 좀 완화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죠? 나중에 또 제가 프린트 해줄 테니까 갑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맨 위에 가시면 제19조 현물 출자 있나요? 아까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고 최저자본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차 발행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러지만 이상 갖추면 가능하죠. 근데 그걸 따라서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라는 게 있나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이나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여러분들 공법에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대토보상권, 토지로 보상해주는 그 권리가 있거든요. 권리가 현물 출자할 수 있고요. 제21조는 아직 보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요약집에 나올 겁니다. 바뀌는 내용이고, 제22조에 아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 1번, 아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해당 분야 몇 년 이상, 5년.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제22-2에 가시면은 위탁관리의 업무 위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자산투자운영 업무를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하고요. 자, 제22조 3회 자산관리회사라는 인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봐봐. 이 자산관리회사는 그냥입니까? 자기관리와 요건이 비슷합니까?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인가. 여기도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아까 최저자본금이 얘도 70억이었죠. 그 다음 전문인력도 5인이죠. 그죠? 지금 자산관리회사 보고 있어요? 이건 그냥이야 자기관리와 유사해. 그래서 얘도 인가라는 거죠. 화이팅. 그럼 1번도 자기관리가 70억이었잖아. 최저자본금. 그러면 얘도 얼마야? 70억.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지? 5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또 프린트를 해두고. 그 다음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인가예요? 등록이에요. 등록이죠. 그래서 그 위탁을 받아서 아까 따로 자문 및 평가, 아까 자문 및 평가에 파란 색깔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저는 등록을 하고, 자, 자본금이 5억인데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은 10억이거든요. 나중에 또 제가 또 프린트를 하나 드릴 겁니다. 전문 인력에 대한 거는 이제 3인 이상인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해줄 테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25조 갈게요. 별표 쳐보세요. 자, 제25조 자산의 구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금 보고 있어요? 이 회사는 그냥이야 부동산에 많이 투자해야 돼. 그 다음에 MBS, ABS 부동산 증권과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산의 구성 찾으셨어요? 얘도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도 부동산 투자에서는 최저자본금 준비가 끝난 후에 매분기 말 전체 총산의 100분의 80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또 남쳐봐. 그래서 부동산 관련 증권, 이게 ABS, MBS 같은 거고 현금의 80%를 보유하는 거죠. 체크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100분의 70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그 80에서 70은 부동산에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건축 중인 그 건물도 포함되고요. 자, 25조에 이 회계처리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건 아직 안 나왔지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를 할 때는, 자, 국토부예요,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아까 여러분들 배당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배당은 그냥 밑줄만, 부동산 투자에서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 한도의 100분의 얼마 이상을 90 배당할 수 있다.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익중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죠. 그 정도만 보시면 예외도 있긴 한데 나중에 제가 프린트로 해줄 겁니다. 넘겨볼게요. 제29조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따라서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금융.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한테 지분을 자기 걸 띄워줬죠. 대답해 주세요. 부채예요, 지분이에요? 지분이에요. 근데 봐봐. 자, 이거가 계속 나오는 게 이걸 그냥입니까? 정부가 활성화시킵니까? 그러면 차입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제목을 불러봐. 뭐라고 돼 있어? 차입 및 사채 발행이라는 데 있나? 그럼 차입도 할 수 있고 사채도 발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들 암기하지 마시고 차입 및 사채가 가능하다는 건 그냥이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 그죠. 국가가 야, 얘 돈 모자라? 네. 그럼 차입해 임마. 사채도 발행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없다? 있다. 오케이. 펜 들어. 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투자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있다. 가만히 있으면 말고 있다, 또 감춰야지. 없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죠? 리버도 항상 있다, 없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없다, 있다.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몇 배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2배. 다만 상법의 결의 방법에 의해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라는 게 있죠.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결의 안에서.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 제43조에 합병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합병은 반드시 부동산 투자회사만 합병해야 돼. 다른 회사만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부동산 투자회사의 흡수 합병 방법으로 합병을 하지 다른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회사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밑에 제49조 2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자 봐봐. 아까 기업구종은 그냥이야 법이 좀 완화됐어. 그럼 여러 가지 특례가 있죠. 그래서 밑에 밑줄 쳐보세요. 우리가 이 요건이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자산의 구성이 80% 기억나십니까? 그걸 갖추지 않고 그냥 기업구종 부동산만 70%만 가지면 돼요. 밑에 가시면 아까 왜 극동건설이 IMF 때 부도났죠. 그 기업의 채권 금융기관의 부채 등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매각 부동산 같은 그런 기업구종 부동산의 70% 이상만 구성하면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풀어보세요. 이걸 풀어야 이렇구나.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게 나왔어요. 이번이 정답이죠. 왜 틀려졌을까요? 얘기해보세요. 5억이잖아. 5억.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까 1번 자기 위탁 기업 구조는 맞죠? 그 다음에 3번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해당 분야 몇 년 이상. 자기 관리는 상관해야 되잖아요. 전문료가 될 수 있고요. 맞나요? 위탁 관리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어요? 직원을 고용한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작가 여러분들 최저자본금 기억나시나요? 근데 5번에 눈 뜨고 봐도 최저자본금이라는 얘기가 없죠. 근데 봐봐. 현관 배치래.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단어가 있나? 이게 최저자본금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6개월이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요게 나오면 이건 무슨 자본금이다? 최저자본금을 얘기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자, 안 좋을 땐 다시 가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요. 402페이지 나와 있어요. 조용했어요. 402페이지 10조에 있어요. 최저자본금이 있어요.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단어가 나오면 이거 무슨 자본금이다? 최저자본금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연사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408페이지에 나왔던 예제문제 5번에 최저자본금이라는 글씨가 없었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어떤 단어는 있었어요. 불러보세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자체는 그게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거든요. 그런가요? 그게 뜨면 최저자본금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아까 7호 기억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구조용 위치는 최저자본금이 얼마? 50억이 맞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요 문제 위주로 가면 그렇게 나온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이제 밑에 환매 요구는 이제 개방형은 언제든지 이제 투자회사한테 가서 돈으로 환매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폐쇄형이에요. 주주한테 환매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입니까? 주식이 상장돼 있습니까? 그럼 현금화는 가능하죠? 예, 참고만 하시고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대 효과는, 자, 이 주식을 하게 되면 고액 투자가 투자해요. 소액의 투자자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런가요? 배당 소득이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매각 차익을 노릴 수 있죠. 근데 그냥요, 원금이 손실이 발생해요. 그럼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그러면 유동성 측면에서 현금화 가능하죠? 포트폴리오 할 수도 있고, 세금 절감 또 효과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 헤지라는 거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 떨어지는데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했으니까 인플레이션 헤지할 수도 있고, 자산관리 가산 전문 회사를 또 만드니까 자산관리 효율성을 또 높일 수 있으며, 또 5번. 자, 여러분들 상장을 하면요, 그냥입니까?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그러면 나만 알아야 돼? 공시를 해야 돼요. 남한테 알리죠? 그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아까 6번에 극동건설 부도났죠. 그런 회사를 그냥입니까? 살릴 수도 있습니까? 부실화된 기업 구조를 또 구조조정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따라서 부동산 펀드. 자, 따라보세요. 지분금융. 지분금융이 하나 나오지 얘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수익지권 말이에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펀드도 넘기시면 양가로 1번에 파란 색깔. 펀드도 그냥입니까?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대출형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펀드도 부채금융이다, 지분이다. 지분. 그 다음 펀드는 이제 일반인의 설립 및 자산 운영이 불가능한데,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요약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펀드는 자산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투자회사는 주식인데 얘는 사모근모도 가능하고, 우리 투자회사는 보통 실물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얘는 그냥 보통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펀드도 부채다, 지분이다. 원금 손실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지 마세요. 아까 여러분들 신디케이트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밑에 어때요? 얘도 소구자 그냥이에요, 지분형이에요. 투자자 모집형 넘겨보세요. 그럼 신디케이트라는 부동산이 개발 사업이 형성되게 되면 투자자가 있고 전문업자가 신디케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신디케이트 다음에 이제 니치가 발전이 되는데, 밑에 가시면은 굵은구씨. 자, 어떻습니까? 얘도 출자증권을 발행했으니까 부채입니까? 얘도 지분금융입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지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프린트에 여러분들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이라고 했죠? 근데 투자자는 무슨 책임이에요? 유한. 그렇죠? 그러면 쉬는 시간에 제가 야매를 만들어 본데, 남한테 편지를 보낼 때 따라서 투유. 투유라고 보내죠. 따라서 투유. 그럼 투자자는 유한 책임이 되죠? 안 먹게 몰라. 그거 하지 마. 자. 그 다음에 밑에 메자닌 금융이 있어요. 이거 별표 3개. 오늘 이제 메자닌 금융까지 터트리는데, 자, 요거는 오른쪽 가시면 413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금융의 구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소비금융은 그냥요, 소비자한테 빌려줘요. 개발업 금융은 개발업자한테 빌려주죠. 그래서 그것만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의미는 없어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밑에 가시면은, 자,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 다음에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찾는 게 저번에 제가 프린트를 내드린 게 그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는데, 자, 일단은 지분금융, 부채금융에 제가 오른쪽에 부채금융은 문제를 풀어봤었죠. 근데 메자닌 금융은 안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로 갑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지분금융 들어갑니다. 들어볼게요.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내 거죠. 지분금융. 이렇게 전달해 볼게요. 제가 개발업자입니다. 그다음에 개발업자. 그럼 내가 주식을 팔 수도 있죠. 그럼 주식을 판 건 그냥입니까? 내 걸 띄워준 겁니까? 그러면 그냥이요, 자기 자본 조달이에요. 그럼 내 주식을 팔았죠. 그럼 이자를 먹겠어요? 배당을 먹겠어요? 배당을 먹겠죠. 그런가요? 근데 따라서 부채. 내가 남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그럼 그냥요, 내 물건에 저당을 잡아요. 담보로 잡고 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지분금융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리츠예요. 리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 투자자한테 자기 지분을 띄워준 거죠. 지금 지분금융 보고 계셔요? 지분금융 들어갑니다. 자, 지분금융은, 자, 들어갈게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게 되면은 자금 조달 주체가 지분권 주식을 발행했죠? 그런가요? 자기 자본 조달이에요. 그냥요, 배당을 먹어요. 배당. 그래서 지금 그냥 밑줄만 쳐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 있었죠? 펀드의 수익증권 있죠? 신디케이트의 출자증권 조인트 벤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모에 의한 증자만 한번 더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주식을 발행했고 펀드 있나요? 펀드? 부동산 펀드에 수익증권을 발행했고요. 수익증권을 발행했고 펀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부채예요. 지분이에요. 신디케이트 아시죠? 신디케이트가 아까 신디케이트의 출자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출자증권. 그래서 신디케이트도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부동산 투자회사, 펀드,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아시죠? 자,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부채예요. 이건 지분이에요. 지분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공모에 의한 증식입니다. 주식 공모, 주식에 대한 공모에 의한 증자, 공모에 의한 증자, 이렇게 가는데, 자, 이게 암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부채 쪽으로 가시라 그래요. 자, 부채는 그냥입니까? 빌릴채자입니까? 빌릴채자예요. 그래서 따라보세요. 사채, 채권, 이런 게 나오면 부채라는 거죠. 여러분들 은행 가서 돈 빌리려면 그냥입니까? 내 부동산 아파트에 저당을 잡습니까? 따라서 저당 그냥 잡아요? 담보를 잡아요? 그럼 담보를 잡았다는 거는 이런 거 들어가면 이건 다 부채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부채는 어떻게 돼요? 저당이라는 단어가 있죠. 설정해서 주식을 발행했어요? 채권을 발행했어요? 채권이죠. 채자가 들어가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자에서 상환 의무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저당금융 저당이라는 단어가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그 외부로서 차입하니까 얘도 부채금융인데 얘는 PF는 부채금융이라고 잘 안 나와요. 밑에 부채증권에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게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것은 따라서 ABS. 자, 우리가 ABS는 제가 이제 부동산 학회에 있는데 학회에서는 이거를 담보라 그래요. 그래서 자산 원래 빼기 담보가 맞거든요. 담보부 증권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자꾸 유동화 증권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지금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은 채자나 저당 담보가 안 들어갔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건 현관 비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금 그 ABS라는 단어 지금 자산 유동화 증권이 있죠. 이게 ABS예요. 그래서 ABS나 자산 유동화 증권 나오면 저당 담보 채자가 없지만 부채 금융으로 가셔야 돼요. 하실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아까 MBS라는 거 아시죠? MBS도 주택을 저당 잡아서 유동화 시켰거든요. 저당이라는 게 들어갔고 CMBS 아시죠? CMBS도 아까 커머셜이라는 상업용을 MBS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BS가 나오면 다 부채예요. ABS 있고 PF ABS.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ABCP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자산 기업 어음입니다. 자산 담보부 기업 어음. 그래서 ABCP라는 것은 자, PF ABCP는 자산 담보부 기업 어음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냥 해요. 담보가 들어갔어요. 담보가 들어갔죠. 부채 금융을 찍으셔야 돼요. 다음에 국채, 지방채, 채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택 상환 사채라는 단어가 있죠. 토지 채권 이렇게 해서 채자나 사채가 들어가면 다 그냥이다 부채다 부채예요.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게 신탁 증서금융이라는 게 있나? 현관 패치라 보세요. 제가 아까 PF 할 때 담보신탁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따라서 담보신탁이죠. 담보신탁. 그래서 담보신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갑니다. 자, 이게 작년에 떴어요. 신탁 증서금융이 왜 부채인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요거 나오면 요거는 어떤 신탁을 하고 고치면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올까요? 담보신탁이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탁회사한테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 체결하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왜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형식적이라는 거 아시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은 자, 얘한테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럼 수익증권을 가져가서 위탁자가 A은행한테 돈을 빌려요.
은행. 자, 그럼 어떨까? 보세요. 자, 지금 부동산을 담보로 간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증권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거는 따라봐. 질권 설정. 부동산의 담보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질권을 설정했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걸 담보로 돈을 땡겨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부채금융이에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그냥요. 그거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로 해서 저당권 설정해서 가잖아. 아, 맞아요? 그건 아파트 담보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이건 그냥이야. 이 신탁 증서로 설정해. 질권 설정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담보 신탁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반 신탁 저당금융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시험 문제 이 신탁 증서 금융이 나오면 무슨 신탁으로 고치셔야 돼요? 담보 신탁으로 고치셔야지만 담보가 들어가서 부채가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ABS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얘기하세요? 감독평가 시험. 그럼 요건 자산유동화증권 ABS에 채자 더당 담보가 안 들어갔죠? 부채라는 거고. 자, 요거 나오면 따로 담보 신탁 고치셔야 됩니다. 담보라는 거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신탁 증서금융도 담보 신탁이니까 그냥이다. 이것도 부채다. 부채라는 거죠. 그 설명은 제가 얘기한 게 지금 내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따라서 매자닌 금융. 자, 매자닌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혼합형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혼합한 거예요. 혼합한 거.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매자닌 금융이라고 그래요. 매자닌 금융. 그래서 얘가 우리 아직까지 안 떴는데 따라서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떴거든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인데 여러분들 저번 주 프린트 있었죠, 그죠? 보시면은 넘겨볼게요. 제가 아껴놨던 곳이 핵심 4로 갑니다. 핵심 4로 가시면은 핵심 4 갔어요? 가시게 되면 감정평가 시험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걸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럼 아까 지분금융은 신디케이션, 조인트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간접투자 펀드, 국무위원전자 다 들어갔죠? 부채는 따라 저당, 신탁증서금융 나오면 무슨 신탁으로 고쳐야 돼? 담보신탁, 채권, 주택상환사채, 아까 MBB 기억나시죠? 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다 들어갔고 ABS 아시죠? 그럼 ABS는 그냥이야. 여기에 저당담보가 안 들어갔죠? 자산유동가지고 나올 수 있고 ABCP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자산담보부 기여보험. 담보가 들어갔으니까 부채가 되겠죠. 그런가요? CMBS도 그것도 자산을,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모기지로 해서 저당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가는데, 밑에 매자닌 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일단 제 걸 해드린 다음에 제가 요약으로 가볼게요. 자, 매자닌은 지분과 부채의 그냥이야, 결합형이야. 결합형이거든요. 보고 있나요? 그래서 전환사채라는 건 이따가 교재를 볼 거지만 전환사채는 원래 채권으로 발행을 해요. 채권으로. 그럼 원래는 성격이 지분이었어요? 부채였어요? 부채금융을 우리가 발행하는 거죠. 발행해서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 그래서 전환사채예요. 지금 뭐 있나요? 그래서 회사에 뭐로 전환을 해요? 주식으로. 주식으로. 그래서 지분금융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요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죠. 일단 하고 나서 이따가 기본서 갈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자,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있나? 그럼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원래는 그냥요 채권으로 매입을 했어요. 사채로. 부채금융입니다. 매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입니까? 새로운 주식으로 줍니까? 따라해보세요. 신주 인수권, 새로운 주식의 인수권을 얘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새로운 주식을 줘서 거기에 대한 지분금융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그냥이요 두 가지를 다 혼합해 있어요. 혼합했다는 거죠. 그러면 매자닌 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죠? 물론 상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을 부채로 바꾸지만 이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우리가 떠돌고 있는 게 전환사채까지 나옵니다. 신주인수고사채.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412페이지로 한번 가죠.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메자닌 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원래 이게 이탈리아의 이제 1층과 2층에 대한 그 라운지의 중간층이거든요. 그럼 파란 색깔. 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가장 유력하다고 얘기했죠. 중간적 성격이에요. 그 밑에 전환사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아까 제가 프린트에 채권을 발행하지만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죠. 그래서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옵션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가시면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있나요? 그럼 얘도 그냥이요. 원래는 채권으로 매입했다가 신주를 주죠.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로 채권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그래서 외자인 금융은 기대 효과가 뭐 어차피 주식으로도 전환되니까 금융기관이 또 지분 참여로 어떻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기출문제를 풀 거예요. 세 문제를 풀 텐데 41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415페이지 가시면은 저를 보세요. 자, 여기는 매자인 금융이 안 떴어요. 그죠? 그럼 아까 지분을 보는 게 나아요? 부채를 보는 게 나아요? 부채를 보는 게 낫죠. 따라서 부채, 사채, 채권, 저당, 담보 이런 게 들어가고 아까 ABS 아시죠? 담보신탁, 신탁증서금융이 들어가면 이건 부채죠. 그 부채금융만 골라보세요. 밤새겠다. 주택상환 사채 있어요? ABS 있어요? 그럼 두 가지가 부채가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너무 쉽게 나왔던 거는 넘겨보시면 432페이지는 쓰러져. 432. 그냥 뒤로 자빠져. 이거는 29번 가보세요. 29번에 지분금 관련 없는 거는 부채 찾으시면 되죠. 그럼 따라서 저당, 담보, 채권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되죠. 몇 번 정답이야? 답이 안 나와요? 3번이 정답이잖아요. 가자. 저당, 담보, 채권 있잖아요. 이해 갔나? 근데 아까 매자인 금융이 있었죠. 자, 그럼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잘 보세요. 제가 꿈을 꾸다가 그다음에 전봇대, 전신주. 그래서 내가 하도 말라가지고 내가 바람 불어갖고 전봇대에 매달렸어요. 자, 다음에 전신주에 매달린. 다시 갈게. 전신주에 매달린. 전이 뭐야? 신주가 뭐야? 신주인수권부사니까 매자인 금융이죠. 아직 호응 좀 해라. 알겠어요? 그러면 30번 맞힐 수 있어요? 30번에 매자인 금융을 찾으래요. 전신주가 안 보여요? 보여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매자임금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다른 것들은 어떤 금융인지 얘기했어요. 자산 유동가지권 있나요? 이게 무슨 금융이에요? 부채금융입니다. 부채금융. ABS는 부채금융이에요. 신디케이트, 지분, 조인트벤처, 지분, 주택상환 사채, 부채라는 거죠. 문든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일로 와보세요. 지분을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부채를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따보세요. 부채, 사채, 채권, 저당, 담보. 주의하실 게 따라서 ABS. 이건 유동화지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산담보부지권인데. 그 다음에 아까 신탁증서금융 기억나세요? 얘기하셨나요? 따라서 신탁증서금융. 칠판 좀 봐요. 따라서 담보신탁. 담보신탁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저당대출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신탁회사한테 수익증권을 가지고 옵니까? 가져와서 그냥이야 질권을 설정해서 그럼 신탁 증서로서 담보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나오면 이걸로 고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전신주 매달린 아세요? 반응이 없으니까 하기도 싫다. 어디에 매달려? 이 두 가지는 뭐다? 매자인 금융으로 하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저번에 프린트에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 4번 한번 풀어보시고 좀 쉬었다 갈게요.